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재명 랠리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초만 해도 주가가 2300이 무너졌었습니다. 2280, 90 이 정도였죠. 지금은요 2800을 넘었었습니다. 불과 한 두어 달 남짓 사이에 대략 한 500 이상이 오른 건데요. 코스피 주가지수로 따져봤을 때는 20% 이상이 오른 거죠. 엄청난 이제 상승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때까지 역대 정부들 중에서 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 주가 5천 시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언론의 뉴스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뉴스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느냐면 2025년 4월에 2300이 무너졌죠. 대개 뉴스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4월 한 중하순 4월 말 그때도 아닙니다. 올 초쯤부터 해서 저기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느낌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주가는 오른다, 그런 얘기가 제 이제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 그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은 주가가 무슨 얘기했냐면 2670까지는 조심스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냐고요? 2700 얘기 나왔어요. 2700. 그 다음에 2800 얘기 나오고, 지금 무슨 얘기하냐? 3000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2025년 하반기에 3000이 아니라 한 3300까지 생각합니다. 3000에서 3300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개미들이 국장에 와르르 몰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요, 내년이죠, 주가 4000을 찍냐 못 찍냐가 아마 화두가 될 겁니다. 2026년에. 2027년에는 실제로 한 4500, 5000 사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2025, 6, 7 이 정도까지는 한국의 주식시장 대호황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화가 절상되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되면서 해외에 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 이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주식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국 주식시장에 호황이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호황이 온다라는 거지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잃어버린 30년, 대차 대조표 불황, 복합 불황, 경제 위기, 부동산 피해 폭발, 부동산 시장 몰락, 붕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품 붕괴 얘기가 되게 많죠.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고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주식시장이 호황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그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죠. 근데 두고 보자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너무 과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엄청나게 말입니다. 작정하고 올리겠다라고 아예 주변의 분위기를 다 퍼뜨려 놨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내수를 살리는 데는 주식시장 활성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아무리 뛰어본들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이제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식시장을 앞으로 한 3년간, 2년 반, 3년간은 키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때 실물 경제가 개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유동성 공급이니 뭐니 이런 얘기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넣어놓기만 해도 20%, 30%, 50% 돈 버니까 말입니다. 그것보다 아마 훨씬 더 심한 거품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1000만원 넣었는데 2000만원 되고, 5000만원 넣었는데 1억 되고, 1억 넣었는데 3억 되는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미칠 겁니다. 흥분할 거다라는 거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돈 버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밖이다. 뭐냐?
그 짧은 기간에는 돈을 번 것처럼 느껴져도 1년, 3년, 5년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 번 거 다 까먹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이고, 욕심 더 부리다가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와르르 개박살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1990년까지 주식시장에 엄청난 이 상승세가 있었죠. 너도 나도 돈 번다라고 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로 돈 번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흥분하고 욕심부리고 더 탐욕에 찌들면요, 결국 누구만 좋은 일 시킵니까? 정권사의 수수료 장사만 왕창되게 하는 정권사만 좋은 일 시키고, 그 다음엔 기업들에게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주식시장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시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돈을 더 벌었다는 생각에 소비가 좀 더 늘어나고요. 소비가 좀 더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된 건 아닌데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또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사업을 또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아마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2025년 6월인 지금부터 벌써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잘 좀 따져보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결국 누가 뭐라 해도 분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부 시즌2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말입니다. 빚을 더 일으켜서, 거품을 더 일으켜서 나라 경제를 끌고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많은 거품이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거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낼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또 흥분하고 자극시키고 또 조바심 내게 할지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차분히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는 또 경제대로 또 혼란스럽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 모르는 되게 복잡한 혼란스러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